6. 대표값과 산포도 A단계 기본 다잡기 개념 설명합니다. 대표값 그러네요. 대표값 자료 전체의 중심적인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낸 값, 보통 하나의 값입니다. 여러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이 데이터들의 성질이나 특징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값을 대표값이라 합니다. 대표값으로 보통 평균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중앙값인데요. 자, 평균은 추상적인 값으로 만든 값인데요. 별량, 이 별량은 수학에서 변수하고도 같은 말인데 통계학에선 별량이라고 합니다. 변하는 양들, 예를 들어서 우리 반 학생들의 키, 그러면 키 하나하나 몇 센티미터 이런 것들이 다 별량들이 되는 거예요.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값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균 구할 때 그렇게 하죠. 모두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면 평균적으로 균등하게 나눠갔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값이죠. 자료에 없는 값일 수도 있습니다. 평균은요. 여기 예를 들면 2358이라는 이 별량의 평균은 다 더해서 4를 나누면 4.5다. 그러면 이 자료의 대표값으로 평균을 4.5라고 정한다라는 거죠. 그럼 두 집단 간에 비교할 때 대충 어느 집단이 잘하고 못하는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평균은 대표값으로 가장 많이 쓰인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중앙값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료의 별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에 있는 값. 지금 예를 먼저 들면 2, 3, 4, 5, 6의 중앙값은 4인데요. 자료의 개수가 짝수개일 때에는 2개 남았을 때 그걸 갖고 평균 구해서 중앙값으로 대체합니다. 자료의 별량 중에서 극단적인 값,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보다 중앙값이 그 자료 전체의 중심적인 경향을 더 잘 나타낸다. 당연하죠. 만약에 1, 2, 3에다가 2005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뭐 4가 있고 뭐 6이 있다 칩시다. 그럼 전체 경향에서 이거는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되게 이상한 아웃라이어라고 얘기하는데요. 통계학에서 바깥쪽에 있는 뭐 거짓말쟁이, 뭔가 자료를 기입할 때 문제가 있거나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중앙값으로서 1 없애고 2005 그리고 2 없애고 6, 3과 4의 평균으로 3.5로 중앙값을 잡는 게 합리적이다 라는 겁니다. 최빈값은 가장 빈도가 많은 값인데요. 대표값으로 최빈값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의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최빈값, 빈도가 높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2, 4, 5, 7 여기 최빈값은 5가 됩니다. 2, 4, 4, 5, 6, 6, 7 여기서 최빈값은 4와 6 두 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최빈값은 자료에 따라 2개 이상일 수도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빈값은 수량으로 나타나지 않은 자료의 대표값으로 유용하다. 뭐 이거는 뭐 애매한 표현이죠. 수량으로 나타나지 않는 자료의 대표값. 이게 무슨 말인지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빈도가 많은 값 그리고 빈도가 2개짜리다. 그러면 이것은 최빈값을 없다라고 안 하고 4와 6 두 개를 얘기한다. 그 정도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분산과 표준 편차인데요. 자료의 특성을 파악할 때 평균이 5였습니다. 근데 어떤 자료들은 평균 근처에 오밀조밀하게 보이고 어떤 것들은 평균과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둘 다 평균이 5지만 자료의 특성을 파악할 때 산포도 흩어져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게 자료의 특성을 파악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이 5인 집단을 수업을 할 때 이러한 집단은 이 집단의 특성에 맞게끔 차근차근 설명해야 되지만 이러한 집단은 이쪽에 맞출지 이쪽에 맞출지 수업 준비를 할 때 둘 중에 하나를 포커스를 맞춰야겠죠. 그리고 두 집단의 특성을 파악할 때 산포도도 중요하다. 즉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내는 값, 이게 산포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산포도로는 이제 이 분산을 많이 쓰는데요. 분산을 구하는 과정, 이게 아주 중요하다. 보세요. 자, 여기 얘가 나와 있는 걸 갖고 설명하면 좋은데 얘가 없네요. 그러면 얘를 들겠습니다. 1, 2, 3, 4, 5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평균을 3으로 구했어요. 평균을 m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편차를 정하겠습니다.
별량이 5개면 편차도 5개가 됩니다.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그 간격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방향까지 정확히 별량에서 평균을 빼서 편차가 양수인 것은 평균보다 큰 값이고 편차가 음수인 것은 평균보다 작은 겁니다. 왜? 편차를 별량에서 평균을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편차를 다 합쳤더니 0이 되죠.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다. 평균보다 큰 별량의 편차는 양수, 그죠? 평균보다 큰 별량의 편차는 양수들, 그리고 평균보다 작은 별량의 편차는 음수다. 자, 내용 설명하고 있고요.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 별량은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그죠?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편차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그 별량은 평균에 가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분산이라는 걸 정의하는데 이건 베리언스라고 합니다. 베리언스. 자, 분산을 어떻게 정의하냐? 자, 흩어져 있는 정도를 가지고선 다 더하면 0이니까 별 도움이 안 돼서 제곱을 한 다음에 양수로 바꿔서 이제 흩어져 있는 정도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있는데 이 간격들을 더하면 0이니까 어차피 제곱을 해서 양수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갖고 평균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다 더해서 5로 나눠서 평균을 구했더니 2가 나왔습니다. 그럼 편차를 제곱한 것들 갖고 평균 구했더니 이렇게 평균적으로 2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분산이라고 여기에 나중에 루트 다시 씌우면 이것을 표준 편차라 해서 평균적으로 떨어져 있는 정도를 절대화해 준 겁니다. 즉 각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고요. 편차 제곱들 갖고 합친 다음에 별량의 개수로 나눠서 평균을 구한 겁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다. 자, 어떤 집단이 분산이 4고 어떤 집단이 분산이 3이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에 대한 흩어진 정도가 이쪽이 더 큰 거, 즉 3포도가 크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것의 표준 편차는 2, 이것의 표준 편차는 루트 3이 되는데요. 어차피 표준 편차끼리 비교해도 3포도가 이 집단이 큰 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작다는 말은 별량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가까이 모여 있다라는 거고, 분산과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별량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넓게 흩어져 있다. 이거는 상대적인 비교를 할 때 중요하겠죠. 자, 오른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는 평균을 중심으로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3포도이다. 하나의 값이다.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분산은 단위를 갖지 않고 표준 편차는 별량과 같은 단위를 갖습니다. 자, 루트를 씌워서 다시 단위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제곱에다가 다시 평균 잡은 다음에 루트 씌워줬으니까. 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별량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가까이 모여 있으므로 자료가 더 고르다. 이 고르다라는 표현, 고르다라는 게 평균을 중심으로 가까이 모여 있다. 골고루 있다가 아니고요. 고르다.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A단계 보면서 좀 더 다지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념만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듯 말듯 하죠. 간단한 문제 풀면서 개념과 연관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구하시오. 평균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됩니다. 자료 개수가 5개니까요. 그러면 5분의 14니까요. 이렇게 계산하면 2.8이 평균이죠. 그리고 중앙값은 없애면서 가운데 값 3, 이게 중앙값이 됩니다. 그리고 최빈값은 빈도가 높은 값 3이다. 자, 이렇게 정답을 내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평균은 다 더해서 6으로 나눠야겠죠. 이거 더하면 10, 이거 더하면 15, 이거 더하면 9. 그럼 25하고 9 더하면 30단가요? 이것을 6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3분의죠. 3분의 17, 이게 답입니다.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10, 9, 15, 24, 30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균은 구했고, 중앙값은 가장 작은 것, 가장 큰 것 없애고, 그 다음 작은 것, 그 다음 큰 것 없애고, 나머지 두 개 짝수네요. 그럼 두 개 더해서 2 나누면 5. 이게 바로 중앙값이 됩니다.
최빈값은 하나 여기 둘 4가 최빈값이 되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평균 16, 17, 13, 10 두 개 더하면 33, 23, 56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값은 가장 작은 것, 가장 큰 것, 그 다음 작은 것, 그 다음 큰 것, 그 다음 작은 것, 그 다음 큰 것. 이러면 8이 남죠. 8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빈값은 9 2개, 8 2개. 그럼 8, 9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598번. 다음은 수빈인의 반학생 18명을 대상으로 혈액형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이다. 이 자료의 최빈값을 구하시오. A형, 넷, B형. 그러면 최빈값은 7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 599 줄기 그림인데요. 다음은 현진의 반 학생 25명의 올해 매달리기 기록을 조사하여 나타낸 줄기와의 그림이다. 이 자료의 중앙값과 최빈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중앙값은 작은 거 5, 8, 48, 45 이런 식으로 없앨 수 있죠. 5개 없애고 하나, 둘, 셋, 넷, 5개 없애고 하나, 둘, 3개 없애고 3개 없애면 여기 20과 22가 남죠. 그러면 짝수기였으니까 2개 남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평균 구하면 21. 이게 바로 중앙값이 됩니다. 중앙값은 21이고요. 최빈값은 여기 3개 있는 게 있죠. 3개 있는 게 또 있나요? 없습니다. 34가 최빈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는 희수가 이번 주에 받은 전자우편의 개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이다. 이 자료의 평균이 4개, 평균이 4개일 때 다음을 답하시오. 그러면 다 더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로 나눠야겠습니다. 그것이 4란 얘기죠. 9, 5 더하면 14, 19, 21, 25. 자, 이게 4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25 더하기 x는 28이 돼야 되니까 x는 3이다. 구할 수 있겠죠. 3입니다. 그럼 중앙값과 최빈값을 구하시오. 다 지울게요. 3. 그럼 최빈값은 3, 3, 5, 5. 3과 5가 되고요. 중앙값은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 그 다음 작은 거, 그 다음 큰 거, 그 다음 작은 거, 그 다음 큰 거. 그러면 4가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최빈값은 3과 5였고요. 여기서 잘못한 거 있어요. 598 있죠? 여기서 잘못 이해한 게 최빈값은 A형, O형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문제를 다시 보면 다음은 수빈인의 반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혈액형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이다. 이 자료의 최빈값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A형과 O형 각각 4명씩 4명씩 있으니까요. 이거는 질문이 좀 애매하네요. 잠시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질문이 애매하네요. 그냥 반 전체 학생 수 18명 중에서 B형이 가장 많으니까 7이라고 하고 싶은데 A형이 4명, O형이 4명이니까 같은 수 이렇게 볼 때는 또 A형, O형이죠. 한번 말 뜻을 정확히 알면 되겠는데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애매한 것은 수업할 때 바로 확인하는 게 좋죠. 자, B형이라고 했네요. 처음 게 맞습니다. 그 B형인 학생 수가 가장 많으므로 채빈값은 B형이다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18명 학생이라고 했으니까 18명이 이렇게 다 있다고 봐야 돼요. 그냥 A형, B형, A형, B형, AB형, O형 요 4개의 자료에서 비슷한 것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까 문제에서 18명이라고 했으니까 18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B형이 7명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B형으로 답을 내시면 됩니다. 자, 계속 봅시다. 분산과 표준 편차. 아래는 학생 5명이 하루 동안 찍은 사진의 장소를 조사해 나타낸 자료이다. 다음에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평균을 구하시오 그랬는데요. 그러면 다 더하겠습니다. 두 개 더하면 20, 이거 더하면 35, 15, 50입니다. 5로 나누면 1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 뺀 거니까 마이너스 2, 8, 플러스 2죠. 8에서 10 빼니까 마이너스 2, 15에서 10 빼니까 5, 9에서 10 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편차가 되고요. 편차의 총합은 0 되는 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맞죠? 자, 계속 봅니다. 아래는 5명의 학생 A, B, C, D가 여름방학 동안 한 봉사활동 시간의 편차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이다. 편차의 총합은 0 돼야 되니까요. 다 더하면 이거는 4, 5, 그럼 x는 마이너스 5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럼 봉사활동 시간이 평균이 25시간일 때 학생 C의 봉사활동, 그러면 C는 별량에서 평균 뺀 것이 편차가 2가 나왔죠. 그러면 C의 봉사활동 시간은 27시간이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는 어느 가게에서 7일 동안 매일 판매된 아이스크림의 개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자료이다.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평균 다 더해볼게요. 어쩔 수 없이 이건 다 더해야 됩니다. 두 개 더하면 69죠. 69. 두 개 더하면 73. 두 개 더하면 92, 53. 자, 이거 더하면 2, 142. 이거 더하면 5, 145. 더하면 287이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7로 나누면 7, 4, 28, 7, 1, 7, 41. 평균 41 되겠습니다. 자, 분산을 구하려면 먼저 편차를 구해야 되는데 편차를 정하겠습니다. 얘에서 얘 빼는 거죠. 별량에서 평균 빼면 16 마이너스, 그죠? 그 다음에 빼면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11 마이너스 1 12가 됩니다. 편차의 총합 0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거 두 개 더하면 0, 이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3, 이거 두 개 더하면 24. 딱 0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분산을 구할 때 편차 제곱 16의 제곱 256 다 제곱해서 더합니다. 11의 제곱 121. 그래서 다시 자료의 개수인 7로 나누면 됩니다. 자, 이걸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했더니 단순 계산이니까 해석을 볼게요. 계산했더니 자, 계산한 거 7분의 576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7분의 576이 답이고 표준 편차는 여기에 루트 씌우면 되죠. 루트, 그 루트 7분의 이 576이 24 곱하기 24예요. 그래서 루트 7분의 24가 돼서 7분의 24 루트 7이 답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통계 파트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대표값과 삼포도에서 분산과 표준 편차를 공부해 봤습니다. B단계에서 문제 풀면서 좀 더 개념과 유형을 다지게 하겠습니다. B단계에서 만납시다.